제가 며칠 전에 우연한 기회에 그 영화 테이킹 찬스에 관한 글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 글을 쓰게 된 그 배경은 얼마 전에 그 뭐 정당에 책임 있는 대변인 역할을 했던 분이 천안함 함장이 마치 그 자기 병사들을 갖다가 수장시켰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사실 그 발언을 듣고 많은 분들이 좀 가슴 아파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 한국 사회에서 명백하게 북한의 그 공격에 의해서 굉장히 데미지를 입고 많은 그 수병들이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국제기구에서도 사실 국제조사단에서도 그 사건을 아주 엄밀하게 조사를 했고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뭐 다 인정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국제조사단의 어떤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천안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한이 그 천안함을 공격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죠.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제가 하는 것처럼 뭐 일주일에 하나 정도씩 글을 쓰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좀 글을 쓸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테이킹 찬스라는 영화였어요. 그 영화를 가지고 이제 글을 좀 썼는데, 일단 테이킹 찬스 영화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권하는 이유가, 영화에서는 어떤 뭐 전쟁 장면이라든가 그 사람을 이렇게 좀 감각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거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라크전에서 사망한 챈스 펠프스라는 일병의 유해가 어떻게 미국 본토에 도착하고 본토에서 미국 전사자 유해 사무국을 거쳐서 와이오밍주에 있는 그 챈스 일병의 부모에게 인도되는가, 그 과정들을 아주 담담하게 그린,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담담한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고 정말 감동적인 영화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영화를 저는 2009년도에 저는 봤던 기억이 나요. 2010년도 같은 그때쯤 본 것 같은데, 그때 그 영화 보고 정말 너무 가슴 뭉클해서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 있었던 그런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이 영화를 다시 10년 정도 후에 이렇게 다시 끄집어내서 이 영화를 다시 끄집어내서 제 글의 어떤 소재로 삼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쨌든 모든 문제의 출발은 이 천안함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것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현 정부, 그리고 또 특정한 어떤 그런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과연 한국 사회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영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미군의 유해가 어떻게 이송되는지 그 과정들을 묵묵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챈스 펠프스라는 일병의 그러니까 유해의 운구를 담당하는 마이클 스트로벌이라는 중령이 이 운구 과정들을 자신이 경험한 것을 하나하나 아주 디테일하게 글로 남겼어요. 어느 해병의 귀환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 마이클 중령이 아주 지방지에 이제 글을 조그맣게 씁니다. 사실 아주 작은 지방지에 이제 글을 쓰게 되는데, 그 글이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고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가 되면서 결국에는 한 5년 후에 결국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테이킹 찬스라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뭐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과연 미국이라는 사회가 한 젊은 전사자의 유해를, 또 한 젊은 군인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걸 기억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미국 시민들이, 아주 평범한 미국 시민들이 챈스 일병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는지를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제 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미국에 살고 있는, 미시간에 살고 있는 친구인데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우연히 얘기를 나누다가, 예전에 이제 이라크전이 한창일 때 그 전사자 통보서죠. 그러니까 뭐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지만, 미군은 전사자가 발생했을 때 가족에게 그 전사 통보를 갖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복을 입은 군인이 가서 이렇게 문 앞에서 성조기하고 이렇게 전달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미시간에서도 그 당시에, 사실 그 당시에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미국의 이제 교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민들. 한국의 젊은이들이 미군에 입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입대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미군에 입대하면은 미국 시민권을 좀 쉽게 얻을 수 있고 또 미국 대학에 진학했을 때 장학금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있다 보니까 당시 우리 한국 교민들의 자제분들인 우리 젊은 한국 젊은이들도 교포 2세들이나 교포 3세들이 바로 이제 미군에 입대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입대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사자들도 또 많아지는 그런 경우였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제 친구가, 미국에 살고 있는 제 친구가 저한테 들려주기를, 이 미국 이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전사 통보를 담당하는 이 정복 입은 미국의 군인들이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아무 때나 이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의아한 그런 얘기였거든요. 밤 늦은 시간이건 새벽 4시건 가리지 않고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 사망자의 소식을 이 정보 입은 미국의 군인들이 전사자의 부모에게 전달해 준다. 도대체 왜 이러한 원칙들을 세웠을까? 남의 집에 새벽 4시에 초인종을 두드리고 문을 두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그리고 굉장히 매너를 중시하고 에티켓을 중시하는 미국의 어떤 그런 개인주의 문화로 봤을 때 이 전사자 통보를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놀라웠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 미군인 전사자들이 발생했을 때 미군 전사자 예우국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 전사자의 부모에게 전사 사실을 통보한다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설명하기를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담당하는 일종의 이제 부대죠. 근데 그 부대가 이제 센트루이스에 이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센트루이스에 자리 잡고 있는 이유가 미국의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미국의 중심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든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단시간 안에 이 전사자 통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 부대가. 전사자 통보를 담당하는 부대가. 그리고 영화에서 등장하는 이 미군의 시신을 뭐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이 교전 중에 이제 사망한 경우들이 많을 테니까 시신이 훼손되거나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유품들이 그 전사자의 어떤 피가 묻거나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가족들에겐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전사자의 유해를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가장 극진하게 예우하고 또 전사자의 유품을 아주 정성껏 다시 또 원형으로 복원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또 부대가 또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동부 쪽에 있는 델라웨어에 있는데 영화는 이제 델라웨어에서부터 시작해 갖고서는 와이어밍주로 이동하는 그 과정들을 갖다가 아주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친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원칙들이 왜 생겼으며 또 어떤 이유에서 미국은 이 미군의 전사자를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호기심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좀 자료도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전사자 예우와 미군의 전사자 예우를 비교해 봤을 때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같은 경우에 2002년도에 발생한 연평해전도 그렇고 2010년도에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도 그렇고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과 교전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그 사망자의 죽음을 가족들이 알게 되는 과정들이 미군과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심지어는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자기 자식의 사망 소식을 접한 사람들도 있고요. 이번 한 정당 부대변인의 그 참 막말처럼 이 죽음 자체를 굉장히 조롱하는 듯한 군인들의 죽음을,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순직한 이 군인들의 이 순간 죽음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어떤 그런 발언들도 사실상 그동안 서슴지 않았었고요. 온라인상에서 커뮤니티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미국과 한국이 나라를 위해서 순직한 전사자의 죽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면 정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미국의 전사자 통보가 이렇게 엄격한 규칙과 원칙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우를 갖춰서 가족에게 전달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그런 일이었는데요.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가서 결국 이러한 과정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 속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들 몇 가지를 예를 든다면은 일단 이 운구가 화물칸에 실리는 과정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노무자들이 헬멧을 벗고 그 전사자의 유해가 들어가는 과정들을 가슴에 손을 얹고 지켜보는 과정이라든가 또 뭐 가는 길에 좀 편안하게 가라는 뜻에서 이 마이클 중령의 이 이코노미 좌석을 퍼스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라든가 또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기내의 기장이 지금 이 비행기 안에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순직한 한 미군 병사의 유해가 있다. 그래서 좀 엄숙한 마음으로 좀 지켜봐 달라라는 그런 아나운스먼트가 이렇게 나온다던가. 그래서 결국 한 여승무원이 이 마이클 중령에게 가족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자신이 평생 동안 갖고 있었던 십자가상을 갖다가 선물하는 그런 장면들. 결국 고향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 운구차 전사자의 미군의 운구차가 이제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트럭이 전조등을 켜고 뒤에서 에스코트를 하는 장면. 그리고 계속해서 그 영화 보면 아시겠지만 자동차들이 추월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정말 수십 대의 차량들이 이 운구차 뒤에서 묵묵하게 따르는 장면들. 정말 그런 장면들은 좀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무척 부럽기도 하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그런 젊은이들을 어떻게 예우해야 될 것인지 결국 그러한 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강한 것이고 세계 최고의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가 어떻게 자신의 강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결국 가장 기본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마음, 정성 그리고 그 예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거에 비해서는 참 우리는 아직까지도 갈 길이 좀 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영화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좀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오늘 사실 얼마 전에 사실 저는 이제 글을 거의 한 일주일에 하나 정도씩 제가 좀 쓰고 있는데 그냥 제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글을 공개합니다. 뭐 남에게 뭘 글을 보여주고 싶어서도 아니고 제 일상의 기록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제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차분한 기록인데 그 조선일보의 최보식 기자께서 얼마 전에 퇴직을 하시고 최보식 언론이라는 걸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분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글이 감동적이고 좋았는데 그 글을 좀 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이제 쓰도록 이제 말씀을 드렸죠. 개인적으로 쓴 글인데 이렇게 또 좋은 공간에서 또 실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조선일보 메인에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인터넷판에. 그래서 이 한 개인의 글이 중견 그 언론인의 어떤 그 사이트를 통해서 결국엔 메이저 언론사의 그 기사까지 이렇게 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아 이건 역시 또 굉장히 새로운 변화구나. 한 개인의 작은 노력이 한 개인의 작은 결과물이 결국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발전해 나가면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가능성도 좀 많이 본 것 같고요. 오늘날 이런 1인 미디어 시대에 결국은 한 사람의 역할이라는 것이 사실 거창할 필요도 없구나. 각자 자기가 느끼는 생각, 감정, 그리고 진실함 이런 것들이 잘 보듬어질 수 있다면은 어떤 것이든지 보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소중한 좀 깨달음을 이번에 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제 링크를 공개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들 계속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